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검찰청이 방금 전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야 현역 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또 낙선한 사람들 그리고 선거사범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 이 양문석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방금 전 검찰이 발표한 이 현역 의원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딱 2배 많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자, 대검찰청은 1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4명의 현역 의원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자, 공소시효가 어제까지 끝났는데 이렇게 4명을 계속 수사하는 것은 공범이 이미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인물, 그동안 언론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현역 의원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강명구 의원, 그동안 언론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 보도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여야 의원은 각각 2명씩입니다. 합쳐서 4명. 자, 지금 이번 입건된 숫자에 비해서 기소된 숫자는 지난 총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혐의 등을 보면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와서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검찰청의 수사 마감. 어제 잠 못 드는 의원들 이제 푹 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검찰보다는 경찰이 주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력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심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야 국회의원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하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사범 역시 부패범죄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 총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튜브 등의 발달로 허위사실 유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으로 몇 명의 현역 의원이 날아갈까?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들 말고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6명 정도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금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 국회에서 여야 지형이 대폭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대검찰청이 방금 전 각 검찰청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입니다. 이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지난 총선에 비해서 입건은 늘었는데 기소는 줄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에는 조지현, 구자근, 장동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장동영 의원과 강명구 의원은 그동안 언론에는 선거법 위반 의혹 보도가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장동혁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한 혐의, 그리고 이 강명구 의원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각각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국민의힘 신선범 김영동 의원, 민주당의 송옥주 신영대 의원 등 4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소시효 만료와는 관계없이 계속 수사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선자 149명이 입건돼서 이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이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오히려 13명이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선거 3명, 경선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여론조사 거짓응답,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 각 1명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 낙선자는 모두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무소속 기타가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습니다. 검찰이 당선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4명, 회계 책임자 5명도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18명 말고도 현역 의원이 국회의원 상실형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0명으로 7.9% 늘었고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습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포인트 내렸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검찰 이제 선거법 재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633 1년 내에 선거법 재판을 끝내라.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자, 아무튼 이제 기소된 의원, 수사받는 의원들은 또다시 불면의 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기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부터가 이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만납니다. 자, 방금 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한 대표의 만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 독대를 한 달 전쯤 신청했습니다. 독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발표문에는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1대1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배석 발표는 없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동안 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논란들, 이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펴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조선동아 중앙 등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실 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애매한 관계가 되었는지. 자, 어쨌거나 친한 친윤,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갈등을 붙이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 민주당보다도 내부적으로 친윤 친한 이 참모들 간에 알력이 더 심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1일 만나서 많은 문제의 앙금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면, 물론 이건 양측 다 서로 양보와 새로운 대안 제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 만남이 끝난다면 새로운 국면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조국 대표에게 치명적인 그런 요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번 만남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성사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회동 전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정이 정해진 후 이와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당초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를 원했지만 완전한 독대는 아닌 셈입니다. 면담 시간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만찬 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의제 제안은 따로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11.6 재보궐선거를 마친 뒤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등으로 민심이 싸늘해진 탓도 있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자, 아무튼 두 사람이 만납니다. 지금 대개의 언론들은 두 사람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갈등이 봉합된다면 21일 대통령 대표 회동 면담은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양쪽 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런 벌금 150만 원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내일 본인의 1심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터진 아내의 선거법 유죄 판결. 자, 이재명 대표 역시 벌금 100만 원형 이상만 내일 선고가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고 국회의원직도 날아갑니다. 이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씨 재판에 대해 쓴 글에 뭐 눈물이 나온다 뭐 이런 글들 아픕니다. 참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입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 전 김혜경 씨의 1심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이재명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항소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김혜경 씨의 변호사 역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난파 직전의 배를 연상하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재명 아이고 뭐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와도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친명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되는 걸 보면 그들도
내일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선고가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방금 전 이재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를 동네 건달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은 누가 봐도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김혜경 재판을 둘러싼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된 배경, 그리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김혜경 재판을 둘러싼 장문의 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형사 13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 피고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의 이 민주당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부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김혜경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나오고 난 뒤에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재명의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평생 남의 것, 이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뭐 남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공개적으로 쓰는 것은 다릅니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 자,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례를 당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센 표현입니다. 회술례라는 것은 이 과거에 죄인의 목을 베기 직전에 얼굴에 회치를 한 뒤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일을 말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 회술례, 뭐 이 죄인의 목을 베는 것과 비교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혜경 씨가 이런 이 일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가 이처럼 김혜경 씨를 괴롭히는 동네 건달보다 못한 인간들입니까?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건 무슨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지 무슨 마피아 국가입니까? 이재명의 이런 발언들이야말로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이 반응도 상당히 이 민주당의 수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동네 건달, 뭐 회술래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걸 또 응원합니다. 이해식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은 댓글로 해경아의 눈물 터지네요. 힘내세요. 박홍건 의원 전 비서실장입니다. 사모님도 대표님도 끝내 잘 이겨내실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김민석 최고위원 아픕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울컥하기도 하고 제가 속 이야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함께해서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민주당은 글이지만 눈물바다가 됐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충성 경쟁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유죄 판결이 지금 내일 이재명의 1심 선거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